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 입학 시점 이미 뒤처져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놓친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생 학업 격차 2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라는 시리즈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2편에서 초등 입학 시기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업 격차가 크게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입학할 때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공부가 시작되는 3학년부터 격차가 또다시 한 번 더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나오니까 영상 다 보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입학할 때 학업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다면 도대체 부모님은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 걸까요? 학습지 많이 하고 입학 전부터 어디 보내는 학원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영상 보시고 나시면요, 집에서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겠고요. 1학년이 지났더라도 이 지점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초등 입학 시점 이미 뒤처져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놓친 것은? 첫 번째는요, 국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초등 입학 시점에 있는 학업 격차라는 건 학습적인 면, 지식적인 면이 아닙니다. 입학 시점에 가지고 있는 진짜 격차는요, 능력의 차이입니다. 국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두 번째, 문해력. 세 번째, 독서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다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이전 아이들에게는요, 학습지로 뭔가를 가르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의사소통 능력, 문해력, 그 다음에 독서 태도, 이 세 가지 다 무엇에서 차이가 벌어지느냐 하면요, 바로 책 읽어주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는요,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 그 책을 읽어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죠. 거기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책을 읽다 보니까 글자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억, 니은, 디귿도 공부해 보게 되겠죠. 또한 책을 어떻게 읽는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책을 재밌게 읽다 보니까 독서, 태도, 책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는 책 읽어주기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라는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유튜브로 이런저런 교육 영상들을 만들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 보시고 그럼 학습지 하라는 거야? 답을 더 외우라는 거야? 자꾸 이렇게 다가가실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제 영상을 좀 많이 충분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거 말고 본질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 읽어주기입니다. 굳이 문제집을 하고 한글 학습지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책 읽어주기 하나만으로 책을 읽어주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문해력, 독서 태도까지 다 길러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해력 안에 한글 공부라는 게 들어있죠. 원래 한글 공부는 이제 초등 1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선행학습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한글은 조금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적이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한글 공부 안 하는 것이 사실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안 하고 갔을 때 뒤처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글은 조금 하고 가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글 학습지, 한글 문제지로 시키지 마세요. 그럼 뭘로 시키라고요? 네, 바로 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하십시오. 책을 통해서 책 속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시면서요. 그러면서 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이것은 기억이야 하면서 좀 찾아가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초등 입학 전에 한글을 마스터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스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어떤 건지 이렇게 어떻게 조합됐을 때 뭐 대표적으로
아 정도는 쉽잖아요. 뭐 요라든지 뭐 왜처럼 이렇게 이중 모음 있는 것들 어렵죠. 이런 것들 좀 못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대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아, 오, 이런 거 그리고 기역, 니은처럼 많이 쓰는 거 치읓, 티읕, 피읕처럼 뒤에 거는 좀 모르더라도 앞쪽 거라도 어느 정도 알고 가면서 아이가 아 글자는 이렇게 조합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하고 아가 합하니까 가가 되는구나. 내 이름 이렇게 써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본적인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마스터하고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한글 마스터하고 가면 오히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 공부 많이 할 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맞고 또 어느 정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재미있게 꼭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뒤처져 가지고 막 불안불안하고 뒤처진 아이처럼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과정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어주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대화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몸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역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또 이렇게 반대로 하면 니은이 되겠죠, 그죠? 제가 다리를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니은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몸으로 놀면서 이게 기역이야, 니은이야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아이가 글자라는 거 재밌네, 1학년 가면 이런 거 배워 라고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학교로 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초등 입학 시점 이미 뒤처져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놓친 것은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역시 1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웁니다. 수가 뭔지 뭐 또 1, 2, 3, 4 그리고 더하기 빼기 다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한글 공부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민자로 아무런 거 없이 들어오면은 많이 뒤처져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많이 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감은 조금 있는 상태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엄청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업 따라가는데 저 뒤에 뒤처져 가지고 혼자 헐떡대면서 가면 학교 가기 싫어지거든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두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되고 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입학 전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아이의 수감각을 길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수에 대한 감각, 수 들으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고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수를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자꾸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귤이 몇 봉지 있네? 우리 가족은 몇 명이지? 그러면 우리 1인당 몇 개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 지금 나누기니까 이건 뒤에 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더하기부터 나는 귤이 4개 있어. 너 몇 개 있어? 3개 먹었어? 와, 우리가 같이 하면 귤이 몇 개일까? 이런 것들은 사실 6, 7세 이전에 뭐 한 4, 5세부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덧셈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완벽하게 하려고 너 왜 그걸 못하니? 자꾸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귤 가지고 딸기 가지고 과자 가지고 계속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길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길이가 이만하네. 높이 가지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무게 이것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은근슬쩍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근슬쩍 적용하시라는 말씀은 이게 더하기야. 초등학교 때 배워. 자, 식으로 써봐.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먹는 거, 너 먹는 거 합하면 몇 개가 될까? 이런 정도. 엄마가 몇 개 더 먹었을까? 빼기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4명인데 모두 다 2개씩 먹었어. 그러면 총 몇 개 먹었을까? 곱하기죠. 엄마 귤이 12개 있는데 우리 4가족이 나눠 먹으면 몇 개씩 나눠 먹을 수 있을까? 나누기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학습적으로 해서 입학 전부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 정서가 나빠지고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식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약 4세부터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많이 길러지는 거죠. 그럼 어떤 날 과일을 딱 셉니다. 그러면은 17개 나와요. 그럼 우리 식구 4명이에요. 근데 나누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6살 아이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구 4개씩 먹고 하나 남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머릿속으로 17 나누기 4를 해서 4, 4, 16 해서 나머지 1을 계산한 게 아니죠. 근데 4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4, 4, 4, 4.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정말 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한
4살, 5살부터 이렇게 계속 숫자를 생활 속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면 아이가 수가 익혀지면은 나중에 취학 전에 머릿속으로 그게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학습지나 이런 학습 부담이 없었고 생활 속에서 하면서 훈련이 되어서 머릿속으로 자동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수 연산, 기초 연산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수 감각이 어느 정도 길러졌다면 취학 전에 연산 문제집 하나 정도는 하셔도 괜찮은데요. 막 연산 문제집부터 들이미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속 수 연산을 통해서 아이가 수 감각이 많이 길러졌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훈련을 해보자라고 하셔서 한 7세부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마생 같은 경우는 P 단계가 입학 전 단계거든요. 그걸 쓰시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감각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 문제집부터 들이밀면 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공부 정서가 떨어지고 수학을 싫어하게 됩니다. 수감각을 길러주지 못했다면요, 수학 연산 문제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수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해서 빠르게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전부 다 굉장히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기에 요거 안 했는데 그 다음 시기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1, 2학년 시기에 요거 하라고 했는데 1, 2학년 시기에 요거 안 했어요? 그러면 3, 4학년 때라도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1층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6, 7세 때 하면 제일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6, 7세가 아니고 초등 1학년이에요. 근데 요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돼요. 요거를 땡겨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또 늦었다고 불안해하면서 앞에 거 놔두고 그냥 지금 속도 따라가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그렇게 놔두고 위에 쌓으면 쌓은 게 아니라고요. 조금 늦게 가거나 1, 2년, 심지어 2, 3년 늦게 가도 사실은 큰 문제 아닙니다. 전혀 공부 못 하다가 나중에 25살에 막노동 하다가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늦는 거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걸 늦을까봐 순서와 본질을 잊어버리고 막 엉뚱한 거를 그냥 급한 마음에 쑤셔 넣는 엄마가 잘못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감각 먼저 길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길렀다면 연산 문제집 하시고 수감각을 못 길렀다 그러면 연산 문제집부터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자꾸 쓰면서 수감각 길러주시면서 연산 문제집은 추후에 좀 늦게 넣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 연산 속도와 정확성 모두 확실히 잡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바로 백한연산 이야기죠. 이 백한연산은 취학 전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수 감각이 길러져야 되고요. 이 백한연산은 속도와 정확성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수감각이 1층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잡혀있는 수감각을 가지고 연산 문제집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훈련이 됐어요. 그럼 얘가 2층, 그 다음에 백한연산은 얘네들을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3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한연산은 연산 초창기에 하지 마시고 수감각 기르시고 기본 수학 문제집으로 어느 정도 숙달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백한연산을 딱 넣으면서 속도와 정확성을 마지막으로 쫙 잡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또 보시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